토목공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토목 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그만두니까 조금 아깝기도 하고 나는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태교할 때도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네. 알고잡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피사 사고력수학 공부방 운영 중이신 김나연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양에서 사고력수학 피사 공부방을 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자, 이분 이력이 되게 특이해서 제가 모셔봤어요. 무려 토목공학과 학사 출신이세요. 네.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토목 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10년간 근무를 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사고력수학, 피사 공부방을 운영 중이신데 사실 10년 정도 일을 하신 다음에 일을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때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때 좀 사실 우울감? 이런 것도 생겨서 당연히 내 아이도 중요하고 가정이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4년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기술연구소라는 자체가 계속 어떻게 보면 배웠던 그런 전공적인 걸 살려서 연구를 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두니까 조금 아깝기도 하고 나는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사실은 다른 직업을 고려를 해보고 싶어서 그 뒤로도 주변에서 이제 소개를 받거나 해서 관련된 직종을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 파트타임을 일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네. 회사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토목 관련된 일이 야근이나 이런 게 좀 많아요. 네. 육아를 하기에는 좀 적합치 않은 일들이었기에 결국은 포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저를 찾기 위해서. 네. 이제 궁금한 게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신 후에 그 사고력수학 공부방을 운영하게 된 어떤 뭐 계기 이런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다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게 저희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계속 육아를 남편하고 병행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지방 발령이 나면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케어하려면 저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회사를 관두게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계속 좀 무료하게 처음에는 쉬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왜냐면 계속 달렸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랑 낮 시간도 같이 보내고 하는 그게 너무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는 어디 갔지? 김나연은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수학이에요. 정말요? 네. 그래서 심심하면 수학 문제를 풀었었어요. 되게 남들은 이상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사실 태교할 때도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네. 대박.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럼 요즘은 어떻게 공부할까? 하면서 저희 아이를 가르칠 겸 해서 되게 다양한 이제 교구 관련된 그리고 뭐 가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공부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한테도 해보고 이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가 어리기에 처음엔 교구 그리고 가배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저한텐 그거보다 뭔가 한 문제를 되게 오랫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푸는 그런 게 저는 더 잘 맞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런 사고력수학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공부방을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제 완전 뼛속까지 문과여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셨다고. 야, 정말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세상이 참 돌아가나 봐요. 네, 전 반대로 문과 성향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요? T? 네, 맞아요. 사고력수학 학원에서 먼저 일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3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뭐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공부를 하다가 사실 공부방을 바로 해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어떤 공부를 통해서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한 계기에 그 피사 안양 지사장님께서 이제 제가 처음엔 저희 아이 때문에 교구를 이제 구입하려고 상담을 했다가 저에게 혹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으시냐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제가 시간이 아이가 유치원 가 있는 시간이라면 가능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학원에서 그 시간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딱 서로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돌이켜보면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약간 우울할 때 있잖아. 애 낳고 우울할 때 누군가가 일을 해보지 않겠어요? 할 때 그게 약간 뭐랄까 하늘에서 빛이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한 줄기 빛이 한 줄기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 맞아요. 딱 누가 나에게 딱 동아줄 내려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우리는 계속 조직 생활을 했으니까 회사는 무조건 9시에서 6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루 8시간, 9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데 아이 보내고 잠깐 할 수 있어? 엄청 메리트 느끼죠. 맞아요. 공부방 학원도 많은데 사실 아이들 그 연령대가 공부방을 많이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학생들은 어떤 아이들이 주로 공부방을 찾나요? 우선은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연령 친구들은 뭔가 큰 학원 보내기에는 우리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고 아기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하시고요. 또 안전하게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수업을 해요. 네. 그리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하는 것도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어머님들이 또 이제 그래도 공부방이 이런 점에서 홈스쿨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소규모예요. 네. 그래서 소규모다 보니까 최대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그 4명의 친구를 충분히 케어할 수 있으니 이제 어머님들도 그런 점에서 더 찾으신 것 같아요. 그 공부방을 운영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그러면 이제 초기 자금이 얼마나 들까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들어요?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를 따로 감행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그런 큰 비용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저같이 뭔가 또 다른 아이들하고 하기 위해서 좀 프랜차이즈를 감행을 하신다면 그만큼의 비용이 드시겠죠? 네.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초기 자금이라고 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책상과 의자 요런 의자. 네, 책상. 그렇죠. 네. 그 보통 가맹비가 어느 정도 하죠? 몇백 선 정도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인 맞아요. 거네요. 네. 엄마가 힘을 쓰시라고 했더니 싸움이 계속 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원장님이 생각하시고 롱런의 비결은 뭘까요? 내가 이걸 시작하기 잘했다. 지금은 김나연으로서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